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오늘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그게 어제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을 해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 대부분 다 이평선에서 간당간당하게 이제 걸려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돌리는 흐름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온 거는 요건데,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제 좀 계속 불법이다,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전에 이제 법원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좀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항소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관련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합법적이라는데 회의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관세 정책이 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제 한 3명 정도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비상권한법, 요걸로 계속 매달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들로 인해서 나중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 정책이 좀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워낙 지금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다시 뱉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관세라던가 이런 권한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한테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좀 자체적으로 다 판단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한화로 하면은 13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엄청난 규모의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환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폴리마켓에서 요 베팅 사이트죠.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서 이제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될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조금 높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트럼프 관세 유지 가능성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7%로 훅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걷어들이고 있는 관세의 어떤 양인데, 엄청난 규모의 어떤 돈들을 걷어들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안에서 좀 환급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좀 꽤나 어떤 추가적인 이후에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관세가 다시 좀 원위치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좀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다던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뭐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 워낙에 관세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관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뭐 다른 이제 무역법을 들어가지고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적인 또 불확실성, 새로운 또 법안을 들고 와서 뭐 그거에 따른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얹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지고 온 거는 요거는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돌리는 섹터가 결국은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가장 먼저 돌릴까, 그리고 누가 가장 셀까, 요거를 좀 주력으로 어제는 좀 지켜봤었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셌었고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좀 시장의 반등과 함께 양전을 좀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반영을 해서 먼저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SK 하이닉스가 그 HBM4 공급가를 50% 올렸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내년 그 HBM4 관련해서는 공급 계약 관련된 이 협상이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 가격을 좀 비싸게 예상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이제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가격을 이제 협상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SK 하이닉스 HBM4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가격 그 결정력을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기대감을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HBM4가 HBM3E에 비해서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IR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나 봐요. 막 혼자 움직입니다. 노트북이.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HBM4 가격이 제품당 $500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한 10% 정도 더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높게 가져가니까 당연히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같이 높아지겠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디램 가격 계속 어디까지 이거 올라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디램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가격이랑 오후 가격이랑 다릅니다. 아침보다 오후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 뭐 하루하루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HBM에 대한 공급가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여전히 좀 땅땅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익단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요요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주도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좀 이익률을 결국은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계속 반도체 중심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좀 의견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어제 1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돌림이 나와서 이제 5일선을 돌파는 못하고 5일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죠.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보합해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개인들 수급이 좀 너무 많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좀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최근에는 개인들이 워낙에 매일매일 뭐 2조 원 이상씩 뭐 2조, 3조 이렇게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고점 신호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주의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지금 워낙 이익단에 대한 어떤 수익률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방향성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그 우리 코로나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도인가요? 그때도 개인들이 이제 이런 고점 신호나 그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그때 거의 한 6개월, 7개월 요 정도 계속 꾸역꾸역 시장이 올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뭐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수급만으로 고점이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섹터 테마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종목군들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최근에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일단 피롭틱스인데 이전에 세게 이때 그 거의 상한가 가깝게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5일선 지금은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그래서 신고가에서
외국에서 좀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분위기 좀 돌아오면은 유리기판 쪽들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게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도 세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상한가 안착했다가 이제 유지는 못하고 풀렸죠. 네, 근데 어쨌든 추세나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박스권 만들었던 부분들 돌파하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에 좀 올라섰기 때문에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 JNTC라던가 이런 뭐 SKC라던가 이런 유리개판 관련주들도 대부분 자리는 잘 만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쪽들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사이에.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수주 가이던스를 14조 원, 최대 14조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그 누적 수주를 목표치를 10조 원으로 원래는 좀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원래 10조 원에서 이번에 수정된 그런 그 목표치를 13조에서 14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을 키우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스터빈 2기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 기존에 뉴스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따로 이제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테슬라 향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구체화가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향으로 뭐 가스터빈 처음으로 수출을 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수주 가이던스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실적이 별로 안 나온 거는 좀 일회성 요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정기 성과급 이런 것들이 나갔고요. 그런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예상보다 실적은 조금 눈높이에는 못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의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 페르미 아메리카랑도 공급 계약 관련해서 예비 공급 계약도 이제 맺었었죠. 예, 계속 차근차근 공급 계약 이슈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미국 쪽으로도 가스터빈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 향으로도 수출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체코 원전 주기기 관련해서도 올해 아마 4분기 내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원전 주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주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만 딱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조 정도 이제 쌓인 거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이제 14조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어떤 좀 수출량이 더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